안녕하세요. 주식하는 개발자 퍼플입니다. 단기적인 추세의 반전을 포착하기 위해 DBBI 지표를 개발하고 있죠. 이 지표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변동성입니다. 오늘은 각 변동성의 유형별 특징과 수식을 알아보고 이를 적용해서 DBBI 지표를 생성한 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표준 편차, 평균 진폭,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밴드폭이 있죠.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수식의 계산 과정을 알아보고 이를 DBBI 수식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변동성 측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오늘의 주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 편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죠. 표준 편차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데이터 집합이 필요하겠죠. 이 데이터는 특정 기간 동안의 가격이나 수익률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확보한 후에는 이 데이터 집합의 평균을 계산해야 하는데 평균은 모든 데이터를 합한 후 데이터의 개수로 나눈 값이죠. 그 다음 각 데이터 값에서 평균을 빼서 편차를 구해야 합니다. 이는 각 값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이후 각 편차 값을 제곱해서 음수 값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변동성을 측정하기 용이하게 하죠. 이제 모든 편차 제곱값을 더한 후 데이터의 개수로 나누면 이 값을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분산의 제곱근을 구하면 표준 편차가 계산되고 표준 편차는 데이터가 평균에서 평균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값이 됩니다. 다음으로 볼린저 밴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키움증권에 정의된 함수로 살펴볼게요. 중심 밴드를 구하는 함수는 밴드 C이고 상단 밴드는 밴드 업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하단 밴드는 밴드 다운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단 밴드는 중심 밴드의 표준 편차의 배수를 더해서 계산하고 하단 밴드는 중심 밴드에서 표준 편차의 배수를 빼서 계산합니다. 이제 볼린저 밴드 폭을 계산하는 수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폭은 상단 밴드에서 하단 밴드를 뺀 값을 중심 밴드로 나눈 값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이동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 편차를 계산하여 구성되므로 표준 편차를 적용해 DBBI를 계산했을 때와 볼린저 밴드 폭을 적용했을 때의 지표의 모습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평균 진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정의한 함수는 ATR입니다. 이 함수는 그림과 같은 수식으로 정의됩니다. 이제 이 수식을 단계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H-L은 고가와 저가의 차이를 의미하죠. 이 개념은 DBBI의 초기 개념인 주가 변동폭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다음으로 ABS C1-H는 이전 가격과 고가 간의 거리로 가격이 얼마나 급격히 상승했는지를 나타냅니다. 또한 ABS C1-L은 이전 가격과 저가 간의 거리로 가격이 얼마나 급격히 하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맥스 부분은 위에서 구한 세 가지 값 중 가장 큰 값을 선택합니다. 이는 가격 변동의 가장 큰 요소를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고가와 저가의 차이, 이전 종가와 고가 또는 저가의 차이 중 가장 큰 값을 이용하여 진폭을 측정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AVG 부분은 이렇게 구한 최대값들을 지정한 기간 동안 평균하여 ATR을 계산합니다. 이제 각 유형별 수식을 적용해서 DBBI 지표를 생성한 뒤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표준 편차를 적용한 수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수식은 지난 영상에서 살펴보았죠. 단기 표준 편차와 장기 표준 편차를 구해서 변동성 비율을 계산합니다. 이후 이어지는 모든 수식에서 변동성 비율 이하는 이전 영상의 수식과 동일합니다. 이어서 볼린저 밴드 폭을 변동성으로 적용한 수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밴드 폭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볼린저 밴드의 중심 밴드와 상단 밴드 그리고
하단 밴드를 계산해야 합니다. 밴드 C로 중심 밴드를 계산하고 밴드 업으로 상단 밴드를 계산하죠. 그리고 밴드 다운으로 하단 밴드를 계산하면 됩니다. 단기 상단선에서 단기 하단선을 뺀 값을 단기 중심선으로 나눠서 단기 밴드폭을 구합니다. 장기 밴드폭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해서 단기 밴드폭을 장기 밴드폭으로 나눠서 변동성 비율을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균 진폭을 적용한 수식을 살펴보겠습니다. ATR 함수를 통해 단기 평균 진폭과 장기 평균 진폭을 구한 뒤 단기 평균 진폭을 장기 평균 진폭으로 나누면 변동성 비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지표를 모두 생성해서 차트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표준 편차를 적용한 것과 볼린저 밴드 밴드폭을 적용한 DBBI는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볼린저 밴드 계산에 표준 편차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평균 진폭을 사용한 경우에는 좀 더 진폭이 크고 거친 느낌을 줍니다. 이 또한 DBBI의 초기 개념인 주가 변동폭을 정의할 때 당일의 고가에서 저가를 뺀 값을 주가 변동폭으로 설정했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평균 진폭의 계산식에서 고가 마이너스 저가 부분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평균 진폭의 계산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 가지 변동폭 중 가장 큰 값을 선택하는 방식이 이러한 변화의 이유인 것이죠. 따라서 딱 봐도 표준 편차나 볼린저 밴드 폭을 적용한 수식은 좀 더 매끄럽고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표준 편차와 볼린저 밴드 폭을 적용한 수식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두 가지를 정교하게 조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후 최종적인 표준화 과정을 거쳐 지표를 완성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